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8월 7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AI 메모리 전쟁과 AI 경제 전환의 핵심 흐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HBM 기술 경쟁이 2027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애플과 HP가 대형 기업으로서 HBM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AI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중요합니다. 애플은 2027년까지 HBM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AI 서버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고 HP는 2028년까지 HBM 기반의 고성능 서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HBM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큰 경쟁을 예고합니다. HBM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AI 모델의 추론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HBM 기술은 EUV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플과 HP의 이 같은 움직임은 AI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HBM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AI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술이 식품업계의 제품 개발과 경쟁 전략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소비자 반응, 판매 데이터, 원가 정보를 AI가 한 번에 분석해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직원 중심의 데이터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의 시장 출현이 줄어들고 전세 공급 감소와 전세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 목적주택은 매각 실거주 월세 전환 요인이 커져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와 공공 민간 임대 유인 강화로 세제 개편에 따른 임대 물량 부족과 시장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집주인의 세금 문제를 넘어 전세 공급 감소와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파장을 미리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보유 형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 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028년 80%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7년 70%로 조정된 뒤 해당 비율이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2028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명칭과 공제 방식이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8년에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의 반영 비중을 높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에는 인별 양도 물건별 한도도 신설되며 공제 한도는 2028년 각각 20억 원, 2029년 이후 각각 10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메이사가 건설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7년 기술특례 상장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사는 2017년 설립된 기업으로 사진 수천 장에서 실측 가능한 3차원 데이터를 추출하는 리얼리티 캡처 엔진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를 이뤘습니다. 이 기술은 건설 현장 관리에서 시작해 골프장과 이성 영상 분석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드론과 위성을 함께 다루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최근 메이사는 국토교통부의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국토교통 분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 공정 안전관리 AI 플랫폼 상용화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총 사업비 약 40억 원 규모로 2026년 7월부터 12개월간 진행되며 드론과 실내드론, 사족보행 로봇을 활용해 토공 후 지형부터 기초 구조물, 실내 후 지하까지 건설 전 공정의 리스크와 근로자 안전을 상시 감시하고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경고 방송과 물리적 조치까지 직접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컨소시엄에는 산업용 IoT 안전관리 기업 무스마와 비전 AI 플랫폼 슈퍼브 AI가 기술 파트너로 현대건설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메이사는 드론 기반 이미지 분석을 담당하며 최석원 대표는 이번 과제가 메이사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에서 촬영해 공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과제 선정으로 실내와 지하까지 공간을 파악하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메이사가 말하는 공간 AI는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는 AI로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설계 의도도 이해하며 시간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맥락을 학습할 원본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인터넷에 디지털 원본으로 쌓여있지만 오프라인 공간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합니다. 지도는 평면이고 위성사진은 위에서 내려다본 한 장의 그림일 뿐 높이도 형상도 담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현장이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해둔 데이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메이사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하늘에서 땅을 찍은 이미지를 고집스럽게 모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케냐 이용자는 여전히 챗GPT와 클로드를 주로 사용하며 정확도가 중요한 업무에서는 미국 AI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NYT는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엔트로픽이 케냐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중단하면서 미국 AI의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폐쇄형 AI 모델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미국 기업이 개발한 모델 중 사이버 보안과 해킹 역량이 최첨단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부가 AI 기술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구광모 LG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다음 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회동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여의도에서의 첫 공식 회동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회동에서는 로봇 및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으로는 레퍼런스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이 주목됩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 회장이 내주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재회동해 로봇과 AI 협력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처음 만나 협력 방향을 논의한 이후 이번 미국 회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투자 규모, 계열사별 역할, 기술 개발 일정 등 협력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6월 회동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세부 사업안을 조율해왔으며 로봇 분야가 가장 주요 논의 의제입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자크루트를 기반으로 레퍼런스 로봇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한 LG전자 가정용 로봇 LG클로이드의 가상 환경학습 및 현장 적용 방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현장의 스마트 제조 혁신 및 AI 인프라 구축도 주요 협력 분야로 LG전자가 축적한 제조 생산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와 결합해 글로벌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내 LG전자의 냉각 수분 배장지 적용과 LG그룹의 독자 AI 모델 X1을 위한 차세대 CPU 도입 일정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력은 양사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로봇과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빠르게 추격해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HBM은 AI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핵심 부품으로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기준 HBM 시장 점유율 50% 후반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차세대 HBM 공급 인증을 가장 먼저 확보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HBM 시장 점유율을 약 20%까지 끌어올리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생산 물량도 완판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HBM뿐 아니라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모두 생산하며 AI 수요 확대의 수혜를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HBM 4차 세대 제품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는 시장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틀리플은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메모리 산업 특성상 경기 순환과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향후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라 HBM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15G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추진하며 선수요 후 구축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 확보를 우선시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SK텔레콤은 8월 5일 2026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설법인 SK하이퍼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 전략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박종섭 CFO는 고객을 먼저 확보한 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견지할 것이라며 재원 확보도 고객 확보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은 최근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임차인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과 일치합니다. 이경자 삼성증권연구원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는 대체로 임차인이 확보돼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마스터리스나 엔드유저가 채워진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CBRE 코리아는 7월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 주체들이 준공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임차인을 확보하는 행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관련 지분 계약을 체결한 방식과 달리 고객 확보를 우선시하는 선수요 후 구축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사장은 3월 MWC26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은 1GW 구축에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하다며 고객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자사 AI 에이전트의 첫 협력 파트너로 쿠팡이츠를 선정했습니다. 6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에이전트 AI 생태계 확장의 첫 단계로 음식 배달 분야에서 쿠팡이츠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플랫폼의 서비스 개선에 접목하려는 전략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전용 AI 칩을 자체 개발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클로드 AI 모델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의 성능을 높이고 대규모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협력도 검토 중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 능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 공정의 생산 능력이 대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5나노 공정을 활용한 고객 확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나노 공정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생산 능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그룹의 언어 처리 장치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4나노 공급이 어려운 신규 고객에게 5나노 공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3나노보다 설계와 생산 비용 부담이 낮고 수율도 안정된 만큼 가격과 공급 일정을 중시하는 페피스 고객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5나노 공정은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텔레칩스는 차세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돌핀 7분을 삼성전자 5나노 기반으로 개발 중입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서버용 칩과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해외 페피스들의 5나노 공정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나노 생산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고 공급 일정을 맞추기 쉬운 5나노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5나노 영업 강화가 3단 공정 전략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올 하반기 2세대 2나노 모바일 제품 양산 확대와 AI, 고성능 컴퓨팅 고객 수주를 늘릴 계획입니다. 2나노에서는 고성능 고객을 확보하고 5나노에서는 4나노 대기 수요와 중소형 페피스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공정별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올해 가동의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원하는 빅테크 고객을 겨냥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제공하는 턴키 역량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TSMC의 첨단 공정 공급 부족도 삼성전자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TSMC의 3, 4, 5나노 생산 라인이 빠르게 채워지면서 중국과 인도계 페비스를 비롯한 공급 일정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삼성전자 5나노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SMC는 AI 반도체 주문에 대응해 2나노와 3나노 생산 능력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으며 3나노 월 생산 능력은 올해 상반기 15만 장에서 4분기 18만 장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나노 생산 능력도 상반기 월 5만에서 6만 장에서 연말 10만 장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이어지자 일부 5나노 장비를 3나노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당초 예상보다 증설 시점이 두세 개월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AI 인프라 사업 대신 B2C AI 서비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카카오가 경쟁력이 높은 영역은 B2C 서비스라고 판단하며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국민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6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모델부터 서비스까지 일상 속 B2C AI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했으나 ROI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AI 인프라는 대규모 선행 투자와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최근 GPU, AI 서버 등 하드웨어 세대 교체가 빠르고 경쟁적인 공급 확대가 이어지며 수요 공급 불균형에 따른 높은 수익성을 단기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의 AIDC, 골드러시를 뒤쫓기보다는 카카오만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026년 2분기 실적은 이 전략의 유효성을 증명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985억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35.9% 증가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매각했지만 톡비즈, 커머스, 플랫폼 기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부문 매출이 1조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버티컬 파트너십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며 첫 타자는 쿠팡이츠입니다. 카카오는 쿠팡이츠를 하나나인 카카오톡에 연동하는 A2A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방 내부의 온디바이스 AI 모델이 대화 맥락 속에서 이용자의 주문 의사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취향에 바탕에 최적의 메뉴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결제까지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한 번에 가능합니다. 정 대표는 기존 계획에 비해 파트너십 구축이 지연된 것에 대해 카카오의 에이전틱 AI는 단순 외부 API 연결이 아닌 대화 맥락 기반 추천, 인증, 주문, 결제 등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글로벌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업으로 거래액, 이용자 수 증가 등 지표가 검증되면 후속 파트너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출시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순항 중입니다. 챗GPT4 카카오는 2분기 기준 누적 가입자 1,300만 명을 확보했고 이용자당 일평균 발신 메시지 수는 6건을 넘었고 일평균 체류 시간도 8분에 가까워지는 등 활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톡과 답변 기능에 피드백을 남긴 이용자 중 각각 80%와 90%가 하나나인 카카오톡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초기 70% 수준이던 이용자 리텐션은 80% 선에 근접했습니다. 카카오는 연말까지 카카오톡 기반의 AI 서비스 확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엔스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AI 모델과 반도체를 함께 설계해 클로드의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메타의 AI 모델이 사이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타 AI의 해킹 사고는 오픈AI의 GPT 모델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에 이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무료 이용자의 기본 모델을 GPT-5.6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텍스트 채팅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비트에 따르면 회사는 플러스와 프로 이용자 대상 채팅 모델인 GPT-5.6솔도 함께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전은 사실 정확성을 높이고 더 집중된 답변을 제공하도록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러저와 프로 이용자는 이날부터 챗GPT에서 업데이트된 GPT-5.6솔 버전과 새 슬라이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 하이드라바드의 인도 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가동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시설을 통해 인도 내 클라우드 리전을 4곳으로 확대하며 인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는 인도 사우스 센트럴로 명명되었으며 아다니 그룹과 HDFC 은행 등을 초기 이용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AI 시장을 둘러싼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 내 사업 확장에 약 20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인 애저는 지난 2년간 인도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의 억만장자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지오와 함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2곳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니트 찬복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법인 대표는 AI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는 곳, 팀이 일하는 곳,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과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시설이 그러한 기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사인 알파벳과 아마존도 인도 시장을 겨냥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인도 내 구글 데이터 센터 허브 건립 계획이 수자원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레인 AI의 일부 특허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마스비트에 따르면 오픈AI는 AI 칩 스타트업인 레인 AI로부터 특허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레인 AI는 약 8년간 AI 칩 개발을 추진해온 회사로 투자자로는 오픈AI CEO인 샘 올트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측은 이전에 인수 논의를 진행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레인 AI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인 AI는 AI 모델 운영 비용을 낮추고 했지 컴퓨팅 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용 칩을 개발해왔습니다. 업계는 이번 특허 인수가 오픈AI의 하드웨어 및 컴퓨팅 인프라 역량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AI 인프라 공급 기업은 결국 성장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AI 시장의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엔비디아가 핵심 수혜 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픈AI와 엔트로피 같은 폐쇄형 AI 모델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는 경우로 기업들이 성능과 보안,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존 AI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클라우드 기업과 AI 서버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폐쇄형과 오픈소스 AI가 함께 쓰이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모건 스탠리는 이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복잡한 업무에는 폐쇄형 AI를, 일상적인 업무에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엔비디아가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오픈소스 AI가 주류가 되는 상황으로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나 기기에서 AI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PC와 서버, 엣지 컴퓨팅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AI 인프라 수요는 꾸준할 것이란 전망되면서 엔비디아가 수혜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이 엔비디아라고 강조하며 AI 모델 경쟁 결과와 관계없이 AI 서버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AI 확산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미 증시 개장 직후 AI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상승했으나 나스닥 지수는 0.39%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고 VIX 공포지수는 1.27% 상승했습니다. AI 관련주 중 EPM은 20.47% 급락했고 신보틱은 8.02%, 엑센추어는 6.32%, 마이크론은 5.93%, 델은 5.42% 하락했습니다. MSX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TSMC, AMD 등 주요 기술 기업과 ETF 기반 RWA 토큰을 상당한 거래 플랫폼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챗GPT에 어도비의 툴 70여 종이 통합되어 작업 설명만 하면 적절한 툴이 자동 선택됩니다. 이미지 생성과 영상 편집 과정이 간소화되며 사진, 영상 편집부터 디자인, 문서 제작까지 대화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챗GPT에서 AI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다양한 툴을 자동으로 선택해 작업을 지원합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매출 71%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 21배에 머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12개월간 2,53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71% 성장했고 순이익도 약 1,6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성장세가 조기 둔화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1분기 매출은 81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급증하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AI 인프라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회사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0.25달러로 인상하며 800억 달러 규모의 다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시장은 향후 1년간 주당 순이익이 1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경기순환과 주요 고객사의 자체 칩 개발은 이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테는 엔비디아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성장 둔화보다는 성장 중단에 가까운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투자가 중단되면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각국이 자체 개발한 소버인 거대한 모델의 인프라 시장에서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버린 LLM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정부기관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엔비디아의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TSMC가 AI 수요에 따라 3나노 월 18만 장으로 생산량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2나노 생산 능력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급망에서는 TSMC의 2나노 월 생산 능력이 작년 말 3만에서 4만 장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의 AI 가속기, 프로세서 주문 증가가 증설을 이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아마존, 소프트뱅크, 엔비디아로부터 각각 500억 달러, 3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투자받아 총 110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AI 경쟁이 전력 에너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력 인프라 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국가 AI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AI 3강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국가 AI 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의 공석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I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청 보통신부 주도의 국가의 컴퓨팅센터 착공,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 인사 부재로 인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정부 주도로 민관 협력하여 AI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3강 도전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 수석은 100일째, 국가 AI 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3개월째 공석 상태이며 후임 인선에 대한 합합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기업과 국회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인사를 검토했으나 다수가 경영, 주식, 역량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분야 요직인 만큼 적임자 찾기가 어렵고 무책임한 총선용 인사 빼내기로 인한 총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기 공백으로 인해 AI 정책 동력이 상실되면서 국가 AI 전략위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 발표나 해외 파트너십 확장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럽 AI 기업 인사와의 회동도 줄어들고 있으며 캐나다 AI 유니콘 기업 호이어 최고 사업 책임자가 방한했음에도 정부 최고위급 인사와의 회동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의 개방형 생태계 전략이 한국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 목표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후속 인사가 장기화되면서 접촉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최첨단 AI 가속기를 갖춘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500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중국의 구축 비용은 미국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정부의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개발을 맡아 내년까지 에이전틱 AI 유통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청 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담하는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민간 주도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쳐 약 11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는 에이전트 서비스부터 에이전틱 AI 도구까지 한 곳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카카오 컨소시엄은 등록 검증부터 탐색 조합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내 1차 오픈을 목표로 하며 내년에는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포함한 고도화 과정을 거쳐 2차 오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은 특정 클라우드나 AI 모델에 동속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며 카카오 자체 개발한 카나나뿐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AI 모델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등록되는 모든 AI 도구는 보안 검토와 샌드박스 검증 및 환각 제어 등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게시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상시 재검증 체계를 가동합니다. 현재 카카오는 400개 이상의 MCP 서버가 입점한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MCP와 에이전트 개발 도구 에이전트 빌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출시한 시범 서비스 AI 국민비서도 제공 중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인프라 및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력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산업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별 AI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반도체의 편중된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운영해 매달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잠재성 증률 하락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전략으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겹치며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소득오 분위 배율과 진위 계수의 상승도 경제 불균형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전환의 골든타임을 지나며 국가정책 역량을 현안 관리와 경제 구조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구조 혁신의 핵심 축은 피지컬 AI로 AI 패러다임이 연산 추론 단계를 넘어 로봇 등 물리적 행동 영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전 산업에 AI를 접목하려는 구상입니다. 철강 산업은 AI 기반 제조 공정 혁신과 함께 수소환원 제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4분기 중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은 사업 재편과 대체 원료 도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종합 로드맵, 가전은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각각 4분기 전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선업은 용접 로봇 등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완전 자율운항 핵심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하며,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 제조 AI 공통 플랫폼과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로봇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 대구, 경북권에는 로봇 실증 테스트 필드를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에는 현재 1,500여 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며 AI 팩토리, AI 로봇, 자율운항 선박 등 11개 분과 체제를 갖췄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AI 팩토리 사업을 지원받은 170여 개 사업장 가운데 AI 기반 제조 혁신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